그날 꽃을 들고 사라진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가족은 모두 울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꽃. 그 끝에서 멈춰있던 이름 하나가 우리 집의 시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길을 처음 밟던 토요일에서 시작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14년 초가을. 비가 갠 골목은 젖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검은 점퍼깃을 세우고 현관에 섰습니다. 손에는 유난히 밝은 노란 프리지아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기념일 표시는 없었고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인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그 침묵은 오래된 습관처럼 집안을 감싸고 있었고 우리는 그 침묵에 기대어 사소한 의심을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어머니와 저, 그리고 형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니 골목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보도를 익숙하게 밟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만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선 아버지는 두 번째 칸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다른 문으로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씻긴 하늘이 지나가고 젖은 잎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난간을 잡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허둥거림이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프리지아 포장지에서 잔잔한 향이 번졌고 그 향은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정거장 뒤 파란 병원 표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내렸고 우리는 한 박자 늦게 뒤따랐습니다. 안내 표지에는 토요일 면회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마치 오래된 약속이 글자로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우리는 계단을 택했습니다. 층을 오를수록 심장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7층 복도 끝. 아버지는 한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문 옆 기둥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운 여인이 보였습니다. 산소 튜브가 얇게 걸려 있었고 얼굴은 잔잔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꽃을 화병에 꽂고 물높이를 맞췄습니다. 노란 빛이 하얀 이불 위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여인의 손등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비가 왔다는 말, 다음 주에도 오겠다는 약속. 여인은 아주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며 입가를 올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병실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문 밖에서 서로를 보았습니다. 의심이 말이 되기 전에 목에 걸렸고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면회 종료 안내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침대 발치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별이라기보다 다시 올 것을 약속하는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돌아서는 길 아버지는 화병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프리지아가 스탠드 불빛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은 우리가 알던 무심함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지켜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비냄새가 옅어졌고 도로 위엔 붉은 노을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 속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은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닿아야 비로소 우리 집의 문장이 완성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주전자를 올렸고 형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식탁 위로 스며들 때 우리는 오늘 본 일을 당분간 우리끼리만 간직하자고 눈빛을 모았습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무지를 함부로 채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기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요일 노란 꽃,
병원, 여인의 손등. 그 문장은 오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묶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세탁기에 넣으려던 작업복 주머니에서 얇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병원 기념품점. 프리지아 엽서 카드 일매. 엽서 뒷면에는 번진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다음 주엔 더 일찍 오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이 하루 이틀의 방문이 아니었음을, 아버지의 토요일이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선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가실 거라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가 보겠다고요. 그 약속을 남기고 불을 끄는 순간 전화기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한 줄의 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면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오전 11시. 보낸 사람은 병동 간호사였습니다. 우리 집의 시간표가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름의 처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토요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평범한 주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계가 토요일 오전을 가리키면 집안 공기는 묘하게 긴장으로 얼어붙었지요.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꽃을 준비했고 우리는 눈으로만 합을 맞춰 다시 따라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햇살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같은 꽃, 노란 프리지아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손등에 드러난 핏줄이 꽃을 쥔 손과 함께 더 선명해 보였지요. 오늘은 조금 이른 걸음이네. 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형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아버지의 발자국을 밟듯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하나 없는 걸음으로 버스를 갈아타고 그대로 7층 병동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문틈 사이를 엿보았습니다. 병실 안 여인은 여전히 창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기계의 기계음이 일정하게 흘러나왔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얼굴 위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레 다가가 화병에 시든 꽃을 치우고 새 꽃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여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맑네. 내가 좋아하던 계절이 왔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격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그런 목소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무심하고 늘 차갑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아버지가 지금은 너무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시길래 아버지가 매주 이렇게. 말끝이 흐려지고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인의 손을 잡고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병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문수 씨.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은 어머니가 부르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나야. 늦어서 미안해. 우리는 충격 속에 복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부름 하나로 수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 왜 매주 꽃을 들고 찾아오는가? 그리고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면회 종료 안내가 다시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의 손등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그 모습은 낯설면서도 오히려 아버지의 진짜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병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가셔도 돼요.
늘 매주 오시잖아요. 그 말에 우리의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토요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었음을.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이 국은 식어가고 숟가락 소리는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무심하게 밥을 들었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빛은 이미 병실에 그 여인에게 가 있었지요. 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엔 누구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다. 단호한 말 한마디로 대화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은 의심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몰래 우리끼리만 낯선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 병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여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맡엔 지난번 아버지가 꽂아둔 프리지아가 시들어가고 있었고 화병 옆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삼키며 병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가족분들이시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형이 용기를 내어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같은 글씨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프리지아. 문수 씨 다녀감. 날짜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수첩은 마치 아버지와 그녀의 시간을 기록한 연대기처럼 빼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첩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흔들리며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문수 씨 오늘은 안 왔나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찾는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오직 그리움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질투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온 아버지의 그림자를 마주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형은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몰래 수십 년 동안 저 여인을 찾아온 거야. 그럼 어머니와 우리에게는 뭐였던 거냐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병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다시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병실의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끝내 지켜주리. 우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토요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우리는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가 두고 간 흑백 사진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병실의 그 여인이 함께 서 있던 사진.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귀. 끝내 지켜주리. 어머니의 손이 사진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는 낯선 과거와 마주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이름이구나.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약혼자였어. 우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약혼자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 그녀는 그 사고로 평생을 병상에 눕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때 나를 만난 거야. 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오늘 이 순간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형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간 이유가 다 그 여인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다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끝내 끊지 못했어. 그 순간 방 안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배신감과 연민,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걸음으로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여인은 그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수 씨, 오늘은 아이들이 함께 왔네요. 그녀는 이미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었지만 결국 머물던 곳은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은 늘 지켰어요. 토요일마다. 내가 세상을 놓아버리지 않게 만든 건 당신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킨 것뿐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고집과 그녀의 기다림, 그 두 사람의 시간이 만들어낸 무게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길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분의 상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내 지켜주리 그 약속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건가.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우리는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창밖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고 병실 안 공기도 마치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익숙한 듯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꽃을 바꿔 꽂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노란 프리지아. 겨울의 흰빛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문수 씨, 오늘도 오셨군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했잖소. 매주 온다고.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오랜 사랑의 무게로 이 자리를 지켜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화장실로 향하자 여인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이제야 직접 뵙네요. 당신들 우리 문수 씨의 가족들이지요? 그 말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엔 원망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요. 우리가 있다는 걸.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저 문수 씨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으면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닌 이해와 체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결혼 전부터 저 사람과 약속을 했던 거야. 사고가 난 뒤에도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았고. 형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뭐예요? 평생 속이고 살았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그 여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의 웃음은 너무도 순수했고 지워지지 않는 약속의 증거처럼 선명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을 다잡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약해진 목소리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날짜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지요. 오늘도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지켜줄 테니 기다려달라. 토요일마다 꼭 찾아가겠다. 우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뒤에 이런 긴 역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지 묶음의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멈춘 우리의 시간을 끝내 다시 움직이게 하리.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주 토요일마다 걸었던 길은 4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을 지켜내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지던 1월, 병실의 창밖엔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모두 흰빛으로 덮였고 병실 안의 공기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프리지아를 바꿔 꽂으며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오네. 내가 좋아하던 겨울이야. 여인은 힘겹게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와줘서 이 겨울도 덜 춥네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남자가 단 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우리는 가족끼리 앉아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매주 토요일마다 어딜 가는지. 하지만 차마 막을 수 없었지. 그 약속이 그 사람을 살게 했으니까. 형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두 개의 삶을 산 거잖아요. 우리 가족과 그 여인과.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두 개의 진실 속에서 살았지. 하지만 그건 거짓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진실이었던 거야. 그 말에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묵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삶을 동시에 짊어진 고통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간호사가 우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환자분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이미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가빠지면서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문수 씨 혹시 후회하지 않나요? 나 때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라니. 내 삶의 절반은 너와 함께 멈춰 있었지. 하지만 멈춘 시간도 내 시간이었다. 지켜준다는 약속,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였어. 그 순간 어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아버지는 처음으로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두 여자를 버릴 수 없었어. 하나는 내 지난날, 하나는 내 오늘. 두 사람 다 내 진실이었어. 그의 고백은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배신과 사랑, 책임과 죄책감이 뒤엉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웃었습니다. 문수 씨, 그럼 나는 이제 놓아도 되겠지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아직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두 개의 진실 중 하나가 끝을 맞이하는 순간임을. 늦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날, 병실의 창가에는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거의 말을 잇지 못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고 산소호흡기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늘 그렇듯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우리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수 씨, 이제는 우리에게 말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왜 매주 이 길을 걸어왔는지.
왜 나와 아이들에게는 침묵으로만 남았는지. 아버지는 오랜 시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입술 안쪽에서 말이 돌에 걸려 있는 듯 숨만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때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을 때 내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 하지만 사고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 그녀는 평생 침대에 누워야 했고 나는 그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내 앞에 나타났어. 상처투성이었던 내 삶에 다시 빛이 들어왔고 나는 그 빛을 붙잡고 싶었어. 하지만 이미 한쪽에 묶인 약속이 있었지. 그래서 두 길을 다 걸은 거다. 어리석게도 두 사람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지. 형이 분노를 삼키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결국 아무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속였고 우리도 속였고 그 여인도 완전히 행복하게 하지 못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다. 나는 누구에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 꽃을 바쳤던 건 최소한의 사죄였고 최소한의 사랑이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원망보다는 오래된 이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두 사람 다 놓지 못한 거군요. 나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한 거고. 병실 안공기는 묘한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침묵보다 더 많은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문수 씨 이제 됐어요. 나를 이렇게 오래 지켜줬으니 나는 충분해요. 아버지는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아직도 나는 널 놓을 수가 없어. 그 순간 여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경고음이 가늘게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고 우리는 문 앞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외쳤습니다. 나 아직 고백하지 못했는데, 아직 말하지 못했는데. 그의 울부짖음이 병실 벽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울음은 사랑과 후회, 그리고 끝내 지켜내지 못한 약속의 무게가 뒤엉킨 절규였습니다. 눈발이 잦아든 이른 봄 병실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여인은 끝내 긴 싸움을 버티지 못하고 며칠 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빈 침대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이 놓여 있었지요. 꽃잎은 시들어 있었지만 그 향기만큼은 여전히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마디 말도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무너진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요양병원 사람들과 몇몇 오래된 지인들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묵묵히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프리지아. 아버지가 늘 그 여인에게 건넸던 꽃. 어머니는 그 꽃을 관 위에 올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건 결국 약속이었네요. 그 순간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사람 모두 같은 무게를 내려놓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오래된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토요일이 되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결국 손에 쥔 꽃을 마당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우리가 처음 듣는 깊은 허무였습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형이 조심스레 꽃을 들어 거실 화병에 꽂았습니다. 노란빛이 낯선 듯 익숙하게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작은 노인회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거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토요일마다 여전히 꽃을 샀고 이제는 병실이 아닌 회관 탁자 위에 그 꽃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보면 다 웃더라. 그 웃음만으로도 내가 지키던 약속이 아직 이어지는 것 같아. 아버지의 말에 우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대상이 달라졌을 뿐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회관을 찾았습니다. 탁자 위 화병에는 노란 프리지아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다짐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두 갈래였지만 이제 하나로 모여야지. 남은 길은 너희와 함께 걷겠다.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프리지아의 향기가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그 향기는 이젠 아버지의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새로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약속을 끝내 지켜왔다면 여러분은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은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